자, 15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 개인과 집단혼, 개인과 집단, 개인, 집단, 개인과 집단, 혼. 자, 이거 뭐 나와 세계 이렇게 뭐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셔도 되죠. 나와 너, 나와 세계. 뭐 집단, 집단, 사회성을 안고 있는 나. 나 태어났을 때 혼자가 아니었지. 개인과 집단, 혼. 집단, 혼이라고 하는 건 뭐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글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 이러한 집단적 일반성에서 자신을 해방시킨다. 그는 자질과 활동을 발전시킨다. 그 이유는 오직 자기 자신에서만 찾을 수 있다. 집단적 일반성의 요소는 오직 인간의 개인의 본성을 개발할 목적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 인간은 자연이 재료에 부여한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성을 표현하는 형태를 만든다.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간의 개인성이라는 표현의 근거를 헛되게도 집단혼의 법칙에서 찾는다. 집단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조금 감이 오시죠?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여기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을 다룬다. 개인. 만약 사람이 자기 안에 집단혼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우리가 그의 집단혼적 특징을 참조하여 그 사람의 모든 자질을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개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관이 부족한 것이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오류들, 이 철학가들의 이 뿌려놓은 이론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 집단혼, 집단적인 삐뚤어진 그 개념들에서 나오는 그 관념들, 깨진 가르침, 깨진 이론들, 이런 뉘앙스의 집단혼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그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커져서 분명히 나라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느낌의 집단혼을 얘기하고 그런 느낌의 개인,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 개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이 중요한가? 부정적인 집단혼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허덕이고 있는 것인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가 보는 개인과 집단혼에 대한 지금 시작 들어가는 얘기는. 자, 집단혼 같은 거 이제 보세요. 이러한 시각이 실제 삶에 불러오는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 이제 이거 보세요. 이제 여성 얘기가 나오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대부분 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연적 기능과 필요성에 관한 현재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 실제 삶에 불러오는 피해, 이 집단원적인 이 관념 속에서 실제 피해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받죠. 이건 그냥 진짜로 100%예요, 이건. 한 남성의 삶에서 그의 활동은 자신의 능력과 성향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여성의 활동은 그저 여자라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기 마련이었던 게 이게 대부분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여자가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언제부터. 여성은 그 집단적 일반성, 여성성에 관한 집단혼적 관념의 노예가 된 상태죠. 노예가 된 상태.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거 다 저도 동의해요. 다 동의해. 여성의 자연적 성벽으로 여성이 이것저것 또는 다른 직업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남성들이 논쟁을 벌이는 한 여성 문제는 결코 초부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이거 다 맞단 말이야. 근데 해결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차라리 여성의 본성에 내재된 추구의 대상은 여성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낫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성들이 현재 그들의 것으로 보이는 직업에만 적합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성들이 다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집단원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뭐 다른 거 할 건덕지가 없죠. 집단원적 특성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 이걸. 게다가 물리적으로 남자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이미 지금도 대부분이. 그 상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 자, 그래서 제가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지 처방이 미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투가 처방일까요? 여러분 더 피해봐요. 더 피해봐. 제가 그래서 종종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여성분들한테 제가 정말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미투가 처방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더 피해보는 거예요, 이게.
남성의 그 본능적인 성격을 몰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니까 야, 너 미투해, 미투. 너 피해봤지? 속상하지? 괴롭지? 너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하나 얹어줄 테니까 야, 너 희롱당했다고 미투해.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여성분이 도대체. 더 분리될 뿐이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여성분들의 이 특징에서 오는 이거 차별, 그 성벽에서 못 오른 그 차별, 이거 그대로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여성분들의 인권, 페미니즘,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공평한 사람은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으로 보지. 여자 남자가 어딨어. 그냥 사람으로 보죠. 이런 유치한 것에 끄달리는 사람이 말본세에 뭐라 그래요? 너 애 낳아봐라. 야, 넌 그럼 군대 나가. 이런 유치한 얘기로 지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결론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난 깜짝 놀랐어. 그게 무슨 진단에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자연적으로 안고 있는 물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중을 해야 되죠. 남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물적 특성은 그대로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적 특성은. 이것을 서로 그냥 자연적인 순리와 도리적인 이 특성을 거부하는 발언이잖아요. 너는 애 낳아봐라. 너는 군대 가봐라. 군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유치한 발상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해결이 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역으로 뭐라 그래요? 역차별 당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군대 가. 왜 남자가 다 돈 써야 돼? 너희도 돈 써. 실제로 결혼할 때 보면 너 집은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럼 뻥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인권을 향상시킨다면서 왜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집 사고 살림 장만하고 그런 거 안 해? 왜 꼭 결혼 문제만 나오면은 너희들은 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야? 이거 지금 싸움이야, 싸움. 원래 진짜 사랑하는 남녀라면요, 그냥 오손도손 살아요. 이런 거 갖고 안 싸우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진짜 숟가락만 두 쌍 가지고 결혼해서 반지하에서 시작한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뭐 물리적이라고 봐도. 남녀가 거기에 무슨 불평등이 있어요. 서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너는 애 낳아라, 너는 군대 가라 이런 얘기 해요. 그렇게 접근하는 한 미투 거리면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끌려가는 한 여성의 문제는 결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저 끌려다니는 거지. 여자분들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된다는 것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본성이 뭔지 일단 진짜로 먼저 파악해야 돼요. 다시.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이거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용기 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게 맞지. 등 떠밀려서 미투한다? 여러분 지금 이거 TV에 나오는 거 이거 다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거의. 안 봐도 뻔하죠. 어떤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가시밭길인지 아는데 어떻게 대놓고 이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여자분들. 깨달음과 연결시켜도요. 여자분들의 그 모성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치까지 실제로 품을 수 있는 힘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찾지 않으면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주체성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노예예요, 노예. 이미 이 메커니즘이 수백 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또한 뭐가 또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속으로부터의 개혁을 진짜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면 감내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별은. 그리고 진짜를 이루어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것을 진짜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죠. 스스로. 지금 진단하고 처방한 거 누구예요? 권력 있는 남자들. 거기에 편승한 여자들. 이게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여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남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입 집단이지. 속지 마세요. 같은 여자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같은 여자라고. 이런 문제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분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역차별 당하면서 정말 제대로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다 전시행정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는 안 하고. 물론 전반적인 사회주의, 사회 분위기가 뭔가 편하게 하고 잘해주려는 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으나 진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진짜가. 몇 분하고 얘기해보면 실제로 그냥 나 좀 내뒀으면 좋겠대요, 내뒀으면. 그냥 나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장애인 취급해? 돌아다닐 수 있게 저상버스를 만든다든가 턱을 낮춘다든가 하는 거는 그런 배려들은 고맙다 그거예요. 고맙다. 근데 왜 일부러 색안경을 끼고 보냐 그거예요. 내 할 일은 내가 하는데 이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거는 배려하지만 여자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분들 속을 들여다보면 몇몇 분들은 그저 의지하려고 그래. 기대는 의지. 여자분들도 그런 습성 못 버리고 결혼할 때 되면 꼭 좋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속으로는 그런 알량한 마음이 있으면서 어디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스스로. 정신 차려야죠.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디 남녀 평등을 얘기해.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차이나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성들이 정말 피해를 본 건 확실한데 도대체 진단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진단이. 여자분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뭘 해야죠.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분리적인 입장에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또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자분들 또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진짜 방편이 나와요, 진짜 방편. 이 사실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집단원 얘기 나오면서 수찬아도 이렇게 예를 들은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100년이나 지금 150년 후나 지금 똑같잖아요. 상황이. 더 나아졌냔 말이에요. 미투에서 더 나아졌나. 여자분들 뭐 25%, 30%를 뭐 임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나아졌나. 공무원 100명 더 뽑는 게 여자로 뽑아 이게 더 나아졌나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다. 하지만 여성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되어야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사회 구조의 격변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에게 여성은 그들의 성의 표본이 아니라 개인으로 취급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인류 절반의 지위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회 구조라면 그 자체로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할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부분. 인류 절반의 지위잖아요. 남녀가. 이 인류 절반의 지위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이거. 이미 이렇게 삐뚤어졌다면. 여자가 여기 있다면. 이미 이렇게 됐다면 이거 지위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여기까지.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할 뿐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죠. 인류 절반이잖아요. 이거. 인류 절반의 지위 이거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지금 이 사회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남녀 평등에 대한 어떤 뭐 방법들이 맞냔 말이에요. 법이 맞아요.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돼요? 아니면 유지하면 돼요? 말장난.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내용은 똑같을 텐데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또 남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가족부가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여성 가족부가. 똑같은 지위인데 그냥 이미 남녀 그냥 똑같은 지위인데 여성의 가족부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벌써부터 지위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받아야 돼. 보호를 왜 받아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스스로 같은 집인데. 그런 마음부터가 이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 예를 들면 통일부. 통일부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허경영 선생님 말을 빌어서는 그 세금 다 갖다 쓰려고 그냥 다 만들어, 다 만들어, 더 만들어. 몇백 쪽씩 그냥 갖다가 어디로 새는지 몰라. 도대체 여성 지위랑 가족의 지위는 뭐가 향상됐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통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가족부가 여러분을 진짜 여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조금 쥐어준다고 그게 여성 가족부가 아니에요. 절대. 개인은 그의 개인을 반드시 자신의 직관을 통해 얻어야 한다. 연장선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개인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어떤 집단원의 개념에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그리고 유일하게 개인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 자신을 자꾸 강조하죠. 슈테너가.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개인성. 이 집단혼적 특성에 여러분들이 막 매몰돼 있으니까 거기서 방법이 없고 집단혼적 특성을 컨트롤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그들인데 여기서 뭐 여자니 뭐 인권이니 평화니 가족분이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방법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다시 말하지만 인간 본성의 보편적 특징을 바탕으로 어떤 개인이 자기 앞에 구체적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 개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다른 이와 공유하는 특정들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집단 혼적 특성, 규범, 무슨 뭐 그런 법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존재의 가장 내면한 핵심까지 뚫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반감이 들고 여러분 저항 정신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무조건 물질 안에서의 반감 저항 정신을 얘기하는 게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삐뚤어 받으면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물질 세상 안에서의 자유, 인권, 평등, 미투, 평화, 남녀 평등 이제 이런 거 막 나오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존재의 가장 내밀한 핵심까지 뚫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하는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더 뚫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강력한 발심을 일단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떤 정도의. 왜냐하면 물질 안에서 이거 좀 삐뚤어졌네 하고 이렇게 세상만 인지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전사가 돼요. 물적 전사.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되는 전사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 전사가 돼. 그러니까 피켓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방법은 아닌데. 용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나아지나? 안 나아지죠. 그냥 이용당하고 끝나지. 이런 사람들. 진짜 여러분의 내적 전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 발심을 강력하게 일으켜갖고 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이 집단원의 특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개인, 깨달은 자, 영적 자, 무주적 자, 상위 차원의 고차 인식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아, 물적 특성이 가득한 집단혼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한 개인에 관한 우리의 암, 역시 우리가 집단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음, 이거 얘기할 때
이거 당연히 얘기해야 되죠. SNS 세상. SNS 세상 이거. 여러분이 이 SNS 세상의 무서운 집단원적 특성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있을지는 이거 숙제예요.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이거를 이용해야죠. 이거 숙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숙제.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책탑을 엄청 쌓아놔요. 책탑을. 막 저거 다 읽나 몰라. 막 보니까 뭐, 우와, 무슨 전집 막 2, 30권, 뭐 자기계발서 막 3, 40권 막 난리가 났어. 이거 여러분 진짜예요? 집단원의 특성에서 완전히 끄달리는 거죠. 책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마음 공부란 바로 이런 것이야. 아니, 이렇게 책 많이 읽어서 도대체 그분들이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거 SNS 세상의 집단원이에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뭐 다독하면 좋다 그래서 막 다 막 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 막 다 읽으려고 그래. 맞지도 않는 옷을 그렇게 입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책도 책 나름이죠. 다독이 무슨 깨달음하고 여러분 다독하고 상관관계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 20%? 100%? 이건 확실하죠. 100%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 버려야 돼요. 다 쓸데없거든. 왜? 이런 철학가들, 작자들, 이 작자들이 위선적으로 떠들어오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일단 절반은 다 버려요. 그리고 50% 중에 또 절반 또 버려야지. 왜? 내가 소화 못하니까. 다 버려. 그럼 이제 25% 남은 거에서 또 버려야죠. 다 버려. 그럼 약 10%밖에 안 남아. 10%딱 하고 보니까 뭐예요? 20대의 청년이 해야 될 일, 30대에 내가 해야 될 일,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이런 거밖에 안 남아. 다 제하고 나니까. 도대체 그게 여러분의 이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도. 자, 인간은 위에서 우리가 명시한 방식으로 모든 집단원에서부터 자신을 해방한 정도까지만 인간 공동체에서 자유로운 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방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차원에서 얘기하는 집단원에서는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같은 도반들끼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도반이 마음 착한 얘기, 막 세상에 봉사한 얘기를 막 떠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그냥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이게 무슨 깨달음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게다가 나는 무슨 빚을 봤다. 누구하고 수련을 할 때 막 기를 뺏기더라. 기를 왜 뺏겨요 도대체? 추웠나 보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환상이란 소리예요. 물론 에테르 아스트랄이 작용은 해요. 작용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은. 환상은 버려야 된다. 라는 거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부터 많이 벗어나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벗어나셨는데 제가 또 최근에도 또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왔는데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는 분들인데도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진짜 얘기는 따로 있는데. 진짜 얘기는. 그래서 갈 길은 멀다. 역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해방시키세요. 그럼 굴레에서부터 해방돼야 돼. 미련을 갖지 마세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또한 마찬가지. 도통 술수 부리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 누구도 완전히 집단혼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온전히 개성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슈타이너의 장점이죠. 그렇다고 집단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극 그림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송원자의 자아가 영적 자와 물적 자아를 조화롭게 굴려야 된다. 이거 그림 하나면은 다 끝나요. 지금 슈타이너는 거의 다. 이 그림 하나면. 게다가 뭐 하나 더 두면 우주 세상에서 더 큰 사이클만 여러분이 하나 그려내면 끝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하위 차원의 사이클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지. 이하위 차원의 사이클에서. 아, 이 세상 삐뚤어졌는데 막 부글부글. 이제 예를 들면 이러고 있다가 잠깐 얘 만나고 올 때는 안정적이지만 또 여기서 부글부글 하다가 이것 정도는 이제 많이 벗어나잖아요. 일단 이것 정도는 동양 사람들,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때마침. 천선민족 좋아요. 천선민족의 특징이야 이게. 저도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그렇지만 천선민족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태.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한민족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민족의 특성. 꽤나 운 좋게도 그거를 명맥을 이어왔어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고 굳게 믿고서 나가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동물 삶의 일반적 특징과 자기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인간 권위의 법칙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크고 작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방해 나간다. 본능만 가득한 것에서부터도 해방, 사회성만 가득한 것으로부터도 해방, 자아 실현에 대한 어떤 환상에 대해서 또 해방. 여기서 크게 크게 하나씩 깨닫는 거죠. 그리고 뭐 우주 섭리까지 포함하면 물질 세상을 극복하고 우주 섭리를 극복해서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서 물을 만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달으면 세 번이다. 물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잘만 오면 그냥 뚝 하고 떨어지니까. 무주 세상만 제대로 극복하면 그냥 바로예요. 여러분들의 여행은 바로 시작돼. 자, 여기서 말하는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 사회 굴레, 개인성이 이해, 집단 혼으로부터 해방, 자유, 대자유. 물질에서부터 사회적 굴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 스스로 각 해서 립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그러면서 사회적 굴레,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고 벗어나서 개인, 집단 혼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유, 그리고 대자유. 이 정도 자유면 구의 자리 설정 정도는 할 수 있죠. 연습 정도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구의 자리 설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 대자유를 얻는 거죠. 이 순서, 지각, 감성, 사고, 의지, 창조, 이 순서대로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인간이 자유를 쟁취할 수 없는 자기 본성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과 영적 유기체의 한 구성원을 형성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 점에서 인간은 타인의 모방 혹은 그들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윤리적 가치는 그의 직권에서 생겨나는 자기 행위 부분에만 속한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도덕관념의 충계에 대한 그의 공언이다. 그러한 윤리적 직관 속에서 인간의 모든 도덕적 활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류의 도덕적 삶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이다. 이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홍익세상이죠. 이게 제세이화죠.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인 세상. 인류의 도덕적 삶이 그대로 펼쳐지는 세상. 너도 나도 서로 홍익하는 세상. 이것이 이런론의 신앙 고백이다. 슈타이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론론은 도덕적 삶의 역사를 인류에게 행해진 초월적 신의 교육이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에서 샘솟는 모든 개념과 관념을 실제 삶에서 점차 실행해 나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깨닫고야 말겠어. 환상. 그냥 뭐 영적 사고, 직관, 막 아우라 보는 거,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점차 실행해 나간 것으로 본다. 이 메커니즘을 알면 현재의 나, 몸, 혼, 영 이것의 메커니즘이 그냥 그러하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현재의 나, 몸,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냥 몸만 중요해. 이 메커니즘을 안 지나고 몸만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진짜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계속 굴리다 보면은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몸이 다다란 얘기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와요. 실행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찰의 통찰의 끝에는 거의 행이 나오는 거예요. 행, 사랑이. 어디 죽으면 끝이다라고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야지. 부처님, 예수님 마음의 취동만큼도 아냔 말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현실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나왔다는 건 뭐 괜찮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야지 이거. 이론론의 이거 상위 차원의 진짜 양질의 이론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진짜 홍익세상 제세유화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각각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이 이 인류의 도덕적 삶이 자유로운 상태로 펼쳐진 것. 그래서 실제 삶에서 점차 실행해 나가는 그런 세상. 개인들이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 제 표현은 뭐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한 상태. 슈타이너하고 저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개인들이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이라고 하는 게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슈타이너가 이번 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자, 집단원적 굴레는 물적, 사회적으로 인정하되 어쩔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하죠. 극복. 도망치는 것이 아니죠. 극복해야 되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것도 아니죠. 도덕적 상상력이 있고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꼭 뭔가 저항하고 반대하고 모난돌처럼 굴 거라 그러는 상상을 하면 안 돼요. 도덕적 상상력의 습득,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두 가지. 제 표현과 슈타이너의 표현.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창조력. 그래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덕적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의 행위를 하는 것. 신의 행위.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책임감. 얕은 지식으로 내가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하호호 거리면 이 책임감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문턱을 낮추는 데는 소중하지만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거 위험해요. 노름이에요. 그냥 노름. 똑같이 하더라도 정확한 이치는 알려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에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의 행위 이러면은 또 가짜 신, 가짜 막 기복하게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건 돈 걷고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소통, 공유, 공명, 공진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자기만 신이 되어서 무슨 도통술수의 힘으로 물질력 안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그 죄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면 뭐 스스로 알 테니까. 자, 그런 건 주의하시고 어쨌든 핵심은 이 빨간 이거.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론론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슈타이너 같은 경우는 이론론의 신학 고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만든 도덕적 창의력의 총합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동의가 되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론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극복해야 될 문제인지 배척해야 될 문제인지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면서 굴려야 될 문제인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 장은.